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번에 소개했던 비오사발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비오사발의 법칙. 자, 도선이 있는데 도선의 일부분 아주 짧은 거, 요거 이제 길이를 DL이라고 그러고요. 전류는 I가 흐르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요 자그마한 요 부분에 의해서 임의의 P점 요즘에서의 자기장이 얼마가 되느냐, 여기 이제 R이라고 그럽시다. 요 R은 조각 DL에서 P점을 잇는 위치 벡터입니다. 자, 그때 요 DB 요거는 뭐냐면은 전류 I가 흐르는 I 전류의 조각 DL에 의하여 P점에 형성되는 자기장이죠. 자, 요거는 비례상수 KM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IDL 크로스 R over R의 삼성이다. 이게 바로 비오사발의 법칙입니다. 지난번에 소개는 했습니다, 이미. 자, 이제 조심할 거는 요 KM이라는 요 비례상수는 지난번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또 10의 마이너스 칭승 뉴턴 퍼 암페어 제곱이라는 단위를 가진다 그랬고요. 참고로 나중에 요거를 갖다가 4파이분의 뮤 제로를 사용할 겁니다. 조만간 요걸 오늘 따면 요거 써지 싶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KM이라는 그 단순한 비례상수인데 나중에 이제 뮤 제로가 이제 이름하여 진공의 투자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제로가 들어가는 건 진공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뮤제로 값은 뭐겠습니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선 뉴턴 퍼 암페어 제곱이 되겠죠? 자, 요거 나중에 이제 사용할 테니까 당분간 KM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비오사발의 법칙인데 P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려면 이제 요런 그 도선의 각 부분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전부 합쳐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얼른 생각하면 상당히 아주 거의 뭐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간단한 경우에는 계산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는 무한도선이에요. 길이가 무한됩니다. 이건 x축으로 잡겠습니다. 여기 이제 원점이 있고요. P점은 주어질 테니까 그 P점을 갖다가 주어진 P점을 Y축에 잡겠습니다. P점. 자, 그래서 X축에서 P점까지 떨어진 거리에 요 값을 라지 R이라고 그래요. 이건 주어진 값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X축에 전류 I가 흐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전류가 I라는 전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 무한도선 요것에 의해서 P점에 생기는 자기장이 얼마냐? 요 P점에서의 B 필드가 얼마냐?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걸 구하기 위해 가지고 X축의 모든 부분이 만들어내는 걸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제 그 중에서 자그마한 조각을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요 거리를 요 조각의 이름이죠, 말하자면 여기 이제 x라 그러고, 그리고 요 길이는 dx입니다. 요 길이 요서 여기까지 요 길이 요거는 dx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부분 있죠. 요 지금 제가 점으로 점친 요 조각 dx 부분, 요 dx 부분에 의해서 P점에 형성되는 db부터 보겠습니다. 요 db 이거는 dx 부분에 의한 P점에서의 자기장 P점 뺄게요.
자, 이거는 뭐냐? 자, km 곱하기 거리 3성분의 IDL 크로스 R이죠. 일단 열어 씁시다. 거리의 3성분의 IDL 크로스 R입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시고 요 R 하는 거는 이 자그마한 조각부터 P점까지 요게 바로 R이죠. 요게 바로 R입니다. R 벡터예요. 요건 참고로 이건 Y축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에 IDL에 I는 주어져 있고요. I는 주어져 있죠. 전류는 주어졌고. 그다음 DL부터 볼까요? DL은 바로요 조각의 길이에다가 방향 해주면 되죠. 길이는 dx고 방향은 x 방향이니까 x 했으면 되겠죠. 자, i는 주어진 그대로 쓰고 dl이라는 요 공식의 dl 부분은 dx 곱하기 x에 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 r은 뭐가 되겠습니까? r은 바로요 제가 그린 요 화살표 벡터죠. 이 화살표 벡터의 x 성분은 마이너스 x죠. 조심할 거는 보통 이제 R 벡터 하면은 원점에서 긋는데 지금 우리의 R의 의미는요 조각에서 P점까지의 위치 벡터거든요. 그래서 요 R이라는 벡터를 쓸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R은 X, Y, Z 좌표를 가지는 점에 이래 알면 안 돼요. 여기서는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R의 의미가 아주 조심이 필요하다. 보통 R을 갖다가 그냥 X, Y, Z를 좌표로 하는 그거로 잡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R은 우리 앞에서 방금 설명했듯이 조각에서 P점을 향하는 위치 벡터이기 때문에 이 그림 보시면은 X 성분이 네거티브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크기는 X인데 마이너스 쪽이니까 마이너스 X로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Y 성분은 R 곱하기 Y 해시고 Z 성분은 없죠. P점이 XY 평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Z 성분은 없어요. 그리고 조각은 X축 상에 있죠. 그래서 요 R 벡터, 요 벡터예요. 요 벡터가 바로 마이너스 X, X 더하기 R, Y 해시예요. 요 벡터. 그걸 쓴 거죠. 자, 그러면은 IDL 크로스 R 하는 요 이제 분자에 등장하는 거죠. 요 부분, 요 동그라미 친 부분. 요거는 뭐가 되느냐? I는 그대로 쓰고 DL 자리에다가 DX의 XS를 써주고요. 여기 DL입니다. 크로스 R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X 더하기 R Y 햇을 써주면 되겠죠. 자, 요거 이제 보시면은 요 마이너스 x하고 r은 단순한 스칼라 숫자니까 그래서 요 이제 분배 법칙이 성립되죠. 요렇게 곱한 거하고 요렇게 곱한 거 두 개를 다 하는데 요거하고 요거 두 개 곱한 거 첫 번째 곱한 거는 x에다고 x에 곱하면 0이죠. 그러니까 이건 0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거는 i dx x 하고 크로스 r 곱하기 ry 해시죠. 요거는 스칼라는 앞으로 다 빼고요. ir dx에다가 x 크로스 y 해하면 z 되죠. 요거 우리 이 벡터의 크로스 곱에서 다 배운 내용입니다. x 크로스 y 햇은 z 햇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참고로 쓸까요? x 크로스 y 햇은 z 햇이다. 이걸 이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분자에 해당하는 IDL 크로스 R은 이제 요 값입니다. 그다음 분모 R의 절대치는 뭐냐? 이 R은 요게 R이지 않습니까? 그 절대치니까 루트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X제곱이죠. 더하기 R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dB는 dx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양이죠. km 곱하기 분자는 IR dxz 해시고요. 분모는 x제곱 더하기 r제곱 루트의 3승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바로 dx 부분에 의하여 만들어진 P점에서의 자기장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x 값이
쭉 변하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제 이걸 갖다가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 b 값은 요거 이제 db 요거를 갖다가 모든 조각에 대해서 다 합쳐줘야죠. 모든 조각에 대해서. 그거는 뭐냐, 바로 db 자리에다가 KMIR은 상수니까 밖으로 뺍시다. IR은 상수는 빼고요. 그 다음에 dx 오버 루트 x 제곱 더하기 r 제곱에 삼성은 안에 넣어도 상관없죠. 돼서 무한대까지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z 해선 이제 적분하고 상관없으니까 제일 뒤에다가 z 쓰면 돼요. 문제는 이제 요 갈로 부분에 적분을 수행하는 게 남았죠. 그래서 요 적분 수행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 적분 변수를 치환해 주면 됩니다. 자, 어떻게 치환하느냐? 자, 그림을 다시 그려 가지고 여기 x축이죠. 여기 이제 y축이고 P점 여기 있죠. 요 거리가 r이었죠. 여기 이제 dx, 여기 dx고 여기 x 아닙니까? 여기 dx고요. 그래서 x까지 요렇게 하면 말이죠. 요 각도가 나오죠. 요거를 파이라 그럽니다. 요 각도를 파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가만 보시면은 요 파이라는 각도는 P점에서 출발해 가지고 요 dx까지 가는 거죠. dx가 아주 짧은 거리니까 사실 왼쪽에다가 잡았는데, 근데 여기 이제 x가 조금 변하면은 파이도 조금 변하죠. 조금 변하는 요 각도, 요게 이제 바로 d 파이예요. 자, 이거는 d 파이하고 dx 관계, d 파이와 dx 관계, 이제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거는 물리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수학적인 측면이죠. 그거는 바로 파이와 x의 관계. 요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파이와 x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자, 요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요 직각삼각형이 보이죠? 뭡니까? 탄젠트 파이가 r분의 x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탄젠트 파이가 r분의 x니까 x를 r 탄젠트 파이로 쓰면 됩니다. r은 상수고요. 그 파이가 변하면 x도 변하죠. 자, 이걸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dx는 r의 탄젠트 파이를 파이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1 오버 코사인 제곱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되죠. 그래서 이 관계식으로부터 dx하고 d파이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뭐로 보느냐 하면 x를 파이 함수로 보고 요 x를 파이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하면은 r은 그대로 있고 1 오버 코사인 제곱 파이죠. 요거 양변에다가 d파이를 곱해주면 되죠. 그럼 나오죠. dx 오버 d파이를 d파이 곱하면 dx만 남고, 오른쪽은 r 오버 코사인 제곱 파이 d파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x 대신에 파이를 적분 변수로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dx 자리에는 요거를 대입하고, 그리고 x의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쭉 가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파이의 범위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x가 무한대로 가면은 파이는 90도로 가죠. 90도라는 게 2분의 파이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이는 마이너스 90도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다. 요거 이제 범위도 기하학적으로 보면 검색할 수 있죠. 이렇게 잘 따져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적분에 해당되는 요 적분 관로안의 양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dx 오버 루트 x 제곱 더하기 r 제곱의 3성, 이제 이걸 수행해야 되죠. 자, 요거 자리에 인테그럴, 요거는 여기서는 이제 x가 변수니까 x의 값을 적었고요. 이제는 dx 대신에 요 dx 자리에다가 요 식을 이용하죠. 요 식을. 그럼 r 1 오버 코사인 제곱 파이 d 파이를 써주고 오버 루트에
괄호 열고 닫고의 삼성에다가 x제곱 대신에 요 x가 요 식이죠. 요 식이 x가 r 탄젠트 파이니까 제곱하면은 r 제곱 탄젠트 제곱 파이 더하기 r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변수가 파이로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써줘야죠. 요거 두 개. 여기서 나오죠. 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자, 요거 있고. 자, 우선에 R이 분자에서 R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분모에 보면은 R 제곱이 공통인수로 들어가 있죠. 그게 3성이 붙어 있으니까 R 6성이 되는데 루트가 있으니까 R 3성이 되고요. 그래서 R 3성분의 R 해가지고 1 오버 R 제곱이 안으로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1 오버 코사인 제곱 파이가 있고요. d 파이도 있죠. 여기 있고 오버. 그 다음 루트 안에는 이제 R 제곱은 나갔으니까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파이 요거 3성이 남죠. 그죠? 자,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파이는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파이분의 사인 제곱 파이죠. 이거는 코사인 제곱 파이로 묶어내면은 코사인 제곱 파이 분의 코사인 제곱 파이 더하기 사인 제곱 파이는 1이죠. 그래서 요것은 요거고 요거는 요건데 요거를 삼성하면은 삼성 해주고 루트 하면은 루트가 되죠. 그래서 요거 뭐가 되느냐? 코사인 제곱 파이 분의 1을 루트를 하면 1 오버 코사인 파이가 되고 그거를 삼성했죠. 그러니까 1 오버 코사인 삼성 파이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1 오버 코사인 삼성 파이인데 루트를 벗길 때 조심해야 되죠.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여기 중요한 게 여기서 파이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여기 이제 적분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는 코사인 파이는 항상 양수죠. 항상 양수입니다. 양수니까 사실은 2분의 파이가 빠지니까 0도 빠집니다. 0도 안 써도 돼요.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프 그려보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코사인 값은 2분의 파이하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항상 양수입니다. 2분의 파이에서는 0이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도 0이고요. 그래서 양수기 때문에 루트 그냥 밖으로 쉽게 나온 거죠. 자, 그걸 이용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용해가 요 사실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뭐가 되느냐? 이게 전체가 요 전체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1 오버 r 제곱은 그대로 써주고 인테그럴 위에는 1 오버 코사인 제곱 파이 d 파이 밑에는 1 오버 코사인 삼성 파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다. 이건 뭐 계산이 금세되죠. 1 오버 r 제곱의 인테그럴 코사인 파이 d 파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코사인을 적분하면은 사인이 되죠. 그래서 1 오버 r 제곱의 사인 파이가 되고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고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1 빼기 마이너스니까 2가 돼가지고 2 오버 r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에서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 요 동그라미 친 요 부분 여기 2 오버 r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뭐가 됩니까? 따라서 B는 P점에서 B죠. P점에서 B는 KM에 아까 IR이 나갔고요. 봅시다.
KM IR 나가고 그 다음에 적분한 값 아닙니까? 적분한 값이 R 제곱분의 2죠. R 제곱분의 수고 그 다음 Z 썼으면 되죠. R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 값은 200 KMI over R의 Z이다. 그래서 B 값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에 최종적인 답이에요. 자, 이제 봅시다. 이제 기하학적으로 봅시다.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르고 있죠. I라는 전류가. 자, 이제 축 같은 거 신경 쓰지 맙시다. 여기서 이제 R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죠. R만큼 떨어졌어요. 거리가. 자, 요 점에서의 X축, Y축에 대한 Z 방향이니까 밖으로 튀어나오는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자기장이 보면 좀 입체적입니다. 그래서 I라는 전류가 흐르는 쪽을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른손을 그립니다. 제가 오른손을 그리면은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넘어오는 방향이죠. 이 넘어오는 방향. 이게 전류 방향이에요. 이게 여기 전류 방향이고요. 넘어오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에요. 자기장이 지금 넘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림에 XY 평면에서만 그렸는데 만약에 여기 요거 I를 돌리면은 요 밖으로는 벡터가 뺑 돌아가가지고 원을 그리겠죠. 그래서 이 자기장을 그림으로 그리면 대충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크기는 R에 반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2KM은 상수고 I는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 Z-이라는 요 방향이 오른손하고 결부시켜주면 좋죠. 그래서 요 무한도선 주위의 자기장은 이제 완벽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무한도선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패턴이죠. 이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은 자기장은 말이죠. 이렇게 자기장이 돌고 있는 거예요. R에 반비례했어요. 이 더 크게 그리면은 자기장이 더 작아지겠죠. 각 점마다의 자기장 다 이제 알 수 있겠죠.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 요 부분이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도는 이런 자기장이 도체 형성되는 거죠. 이런 자기장이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복잡한 3차원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또 대칭성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 시계 말이죠. 아까 얘기한 KM 대신에 4파이분의 뮤 제로를 쓰면은 이용하면 B 필드는 뭐가 되느냐? 200km이니까 2파이분의 뮤 제로죠. 2파이 R분의 뮤 제로 I 이런 식이 됩니다.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앞으로 기억할 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무한도선의 전류가 무한도선 직선도선이죠. 무한도선 전류가 흐를 경우에 그 도선에서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자기장은 2파이 R 분의 뮤0 I가 크기가 되고 방향은 이제 오른손 이용하면 되지.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공간에 축 같은 거 없을 때는 그냥 오른손 이용해가지고 넘어오는 쪽이다. 이 중요하죠. 만약에 I가 거꾸로 흐르면 이제 넘어가는 쪽이 되겠죠. I 거꾸로 흐르면은 요 오른손을 이렇게 돌려야죠. 엄지손가락을 왼쪽으로 향하게 하면은 이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넘어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 I의 방향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게 비오사바르 법칙을 이용해 계산했는데 이 계산이 다행스럽게도 이제 무한도선일 때는 쉽게 됐는데 뭐 임의의 형태가 주어지면 사실 계산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 법칙에서 우리가 요 법칙으로부터 구한 요 식에서
요런 거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요 이제 이 전체적인 무한도선의 경우에 이제 계산했는데 요 무한도선이 있습니다. 여기 무한도선이에요. 여기 이제 전류 I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 무한도선을 축으로 하는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아무 원이나 좋습니다. 아무 P점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요 원의 반지름을 R이라 그러겠습니다. 아까 뭐 똑같은 R인데 이제는 아까 문제는 끝났고요. 이제는 그 식은 기억하시고 요 식은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요 I라는 전류가 흐르고 요 전류 흐르는 걸 이용해가 오른손을 이용해서 방향이 나오죠. 요 방향으로 요 지금 회로 여기 원형 회로가 나왔죠. 원형 회로라기보다 원형 뭐 어디 뭐 도선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공간이에요. 원형 형태죠. 요 원형 형태 원형 루프 따라서 B 필드를 적분하면 선적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요 주어진 루프이죠. 그래서 여기 루프이 닫혀 있다 가지고 동그랗게 보통 표현합니다. 요거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게 뭐가 되는지. 자, 이거 간단하죠. 요거는 요 DL의 방향이 뭡니까? 바로 요 원, 주어진 원의 접선 방향 아닙니까? 근데 B 방향하고 DL 방향이 일치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적분하는 과정에 B 방향하고 DL이 일치합니다. B는 아까 오른손 이용해가지고 요 원을 그리면 이 원의 이 뭡니까? 접선 방향으로 이제 주어지게 돼 있는 거죠. XY P점 XY 평면에 있는 P점을 보면 Z 방향인데 이제 뺑 돌리면은 Z 방향이 안 되죠. 그래서 돌아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평행하기 때문에 요 사실 이용하면 B.DL은 그냥 B의 크기하고 길이 DL을 곱하면 되죠. 근데 B 크기는 우리 알지 않습니까? 크기는 아까 계산했죠. 2파이 R분의 뮤제로 I죠. Z 요건 필요 없습니다. 크기만 하면 돼. 그따다가 DL 곱한 거죠. 근데 요 값은 말이죠. 원을 뺑 돌아오는 과정에 R이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뮤0 I 2파이다 상수니까. 근데 상수예요. 그래서 요 적분값을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은 2파이 R분의 뮤0 I에다가 그냥 인테그럴 DL을 뺑 돌린 거죠. DL은 뭡니까? 원주의 조각 길이 아닙니까? 길이를 한 바퀴 돌리면 여기 뭐가 됩니까? 바로 2파이 R이 되죠. 이코로 2파이 R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상수에 돼가지고 이거는 뮤0 I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찾은 무한도선에 생기는 자기장에 대해서 무한도선을 축으로 임의의 원형 루프에 대해서 B를 적분하면은 답이 뮤0 I 된다. 즉 인테그럴 B.dl 요거는 이제 무한도선을 축으로 하는 원형 루프를 따라서 요 이제 전류 방향에 대해서 오른손 이용한 방향이죠.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뮤0 I가 된다는 걸 방금 보인 거예요. 뮤0 I는 뭡니까? 요 뮤0는 단순한 상수고 I는 요 루프 내부를 흐르는 전류죠. 근데도 놀랍게도 이게 무한도선을 축으로 하는 원형 루프이 아니더라도 이 성립됩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암페어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무한도선은 이제 계산해서 알 수 있지만은 일반적인 거는 별도로 또 증명해야 되는데 암페어 법칙하는 걸 소개하겠습니다. 자, 암페어 법칙은 뭐냐면은 임의의 폐곡선 있죠. 임의의 폐곡선을 C라 그랬다. C는 임의의 폐곡선입니다. 꼭 원이 아니라도 됩니다. 뭐 이렇게 뭐 직사각형이 돼도 되고 이 공간이 임의의 폐곡선에 하나 주어진 거예요. 그리면 여기 그릴까요? 공간이 임의의 폐곡선에 하나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C라는 방향도 주어지겠죠. 이렇게 적분 방향입니다. 적분 방향.
자, 뭘 얘기하느냐? 자, 여기 각 점마다 B 필드가 주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B 필드를 요 주어진 패곡선을 따라서 적분하는 거예요. C를 따라서. 그때 적분 방향을 이렇게 하나 적어줘야 돼요. 거꾸로 하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 말이죠. 놀랍게도 뮤 제로 곱하기 요 적분 방향이 주어지는 요 내부를 흐르는 C 내부, 요 IC라고 적겠습니다. IC는 뭐냐? 요거는 요 C 임의의 표곡선이죠. 내부를 통과하는 전류의 합입니다. 근데 이 전류의 합할 때 조심할 거는 오른손을 이용합니다. 오른손. 자, 이게 바로 암페 법칙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I1이고 그다음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I3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자, 요 부분 지우고, 요 부분도 지우고, 요 부분도 지우고, 요 부분도 지우고.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제는 여기 이제 적분 방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C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C2고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C3고 그 다음에 여기다 놨고요. 여기는 C4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인테그럴 C1에 대해서 B를 적분하면 뭐가 되느냐 이게 물었단 말이죠. 요거는 뮤0 곱하기 IC1이에요. IC1은 뭐냐? C1을 통과하는 전류예요. 근데 C1을 통과하는 전류는 여기 보면 I2밖에 없죠. 그래서 IC1이 뭐냐? 요걸 찾는 거예요. 요거는 C2밖에 없는데 요 룹의 방향하고 I2의 방향 보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매치가 안 되죠. 이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뮤0 I2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인테그럴 C2에 대해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C2를 볼까요? C2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면은 C2를 통과하는 마찬가지로 뮤0에다가 I의 C2가 되는데 C2 내부를 통과하는 전류는 I1이죠. 근데 I1하고 요 적분 경로하고 비교하면은 요 오른손으로 하면은 반대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뮤0 I1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인테그럴 C3에 대해서 B.DL은 뭐가 되느냐. 요거 하면은 요건 C3에 대해서는 I1도 통과하고 I2도 통과하죠. 근데 I1 통과하는 거는 양의 방향인데 I2는 음이죠. 그래서 답은 뮤0 IC3인데 IC3는 I1 빼기 I2가 되는 거죠. 요 C3 부분 잘 보세요. 요렇게 되니까 오른손 법칙에 하면은 전류 방향하고 룹 방향이 보면은 I1의 경우에는 오른손으로 딱 매치가 되는데 I2는 거꾸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필요한 거예요. I2에는. 네 번째 C4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C4를 통과하는 거는 C4를 적어야 되는데 C4를 통과하는 거는 I3밖에 없죠. 이건 또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마이너스 뮤0 I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문제가 좀
이제 입체적으로 그려가지고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한도선에 이렇게 C를 잡은 거죠. C를 전류가 I가 흐르고 있다. 이때는 인테그럴 C에 대해서 요 루프에 요거 적분에다가 동그라미 해주기도 합니다. 닫힌 경로라는 뜻으로 BDL 하면은 요거는 C를 통과하는 I밖에 없고 IC인데 IC가 바로 I죠. 여기 보면은 오른손 전류 방향으로 갖다 대면 루프 적분 방향으로 일치가 되죠. 요거는 뮤제로 I가 되는 거죠. 여가 아까 우리가 증명했던 게 바로 이거죠. 이미 증명한 건데 그것뿐 아니라 모든 경우에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암페어 법칙이라 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법칙입니다. 이 증명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그냥 요 예를 이용해서 한번 이해를 이제 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냥 이용하면 됩니다. 이 이제 증명하는 거는 사실은 수학적으로 조금 이 적분에 대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